중남미에서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피해 지역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한풀 꺾인 유럽에서는 닫혔던 국경이 조금씩 열리고 여행 자유화도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남미 30여 개국 보건당국의 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돼 10만 명 더 늘어난 겁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10여일 만에 2배가 됐는데요.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브라질, 페루, 그리고 칠레, 에콰도르 순입니다. 중남미의 경우 유럽이나 북미 국가보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대처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없고 또 검사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불투명한 통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병원 시설과 빈약한 지원 제도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관측인데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무작정 봉쇄만 또 이어가기는 어렵다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고심이 깊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은 남반구에 위치해서 다음 달 겨울로 접어드는데 호흡기 질환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더 기승을 부리는 특성이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걱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남미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반대로 유럽은 조금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죠. 네, 이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워낙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적 환자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유럽 전체 확진자는 약 170만 명으로 전 세계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7만 명을 넘어선 스페인이 가장 많고요. 러시아는 24만 2천여 명, 영국 22만 9천여 명, 이탈리아 22만 2천여 명 순입니다. 아직 러시아와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각각 1만 명, 3천 명이 넘습니다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독일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각국은 봉쇄 조치를 이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경 통제도 완화되고 있죠. 네, 유럽에서 국경 통제가 처음 강화된 게 지난 3월이었으니까요. 2달 만입니다. 독일은 6월 중순부터 유럽 내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웃나라 프랑스와 스위스와의 국경을 오는 25일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은 완전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요, 서로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국경 검문을 축소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이동 제한을 전면 해제할 방침입니다. 노르웨이도 유럽연합 EU 국가들과 영국 그리고 아이슬란드 등의 국경을 열 예정이고요. 크로아티아는 이웃나라 슬로베니아 관광객의 입국을 조만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EU 집행위원회도 단계적으로 이동 자유를 복원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은 좀 다르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완화 조치로 인해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라리아나 댕기열처럼 지역사회에 토착화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엔데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때문에 재발을 감지하는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공중보건과 경제 모두 악화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WHO의 판단인데요. 이 공중보건과 일상 복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또 완화 조치를 언제 하는 게 적절할지 이런 논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방역 담당자들이 조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내놨죠? 네, 앞서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박사는 너무 섣불리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에 놀랐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주 당국이 등교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 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정상화와 등교 재개, 금리까지 지금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파월 의장은 화상연설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며 경기 하강과 폭의 속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깊고 긴 충격은 경제 생산 능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다며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조사한 결과도 언급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국 내 전국적인 이 실직 대란이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우리 돈 4,9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가운데 40%가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저소득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세제와 예산을 쓸 수 있는 연방정부와 의회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이 통화정책 도구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 앞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조수영 기자와 함께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된 뉴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